배우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복지식당에서 고봉수 역을 맡은 배우 손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 역을 맡은 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호 역할 맡은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기 역할 맡은 조민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식당 같이 공동 연출한 서태수입니다. 다시 한번 복지기자 감독 정재일합니다. 네, 오늘 이 복지식당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질문 카카오 채팅방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영화의 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출 감독님과 감독님들이 기획 의도와 연출 의도가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이 영화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시죠? 맞죠? 제가 그들은 저희 소장 근데 장이나 태이라는 게 참 너무 숨겨지고 너무 쉽게 좋게 보였는데 근데 내가 장이 그런 생각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진실로 밝히려고 이렇게 더 공유같이 만들었다. 예, 제가 잠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본인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실제 장애 사회를 경험하니 내가 알던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꼭 알리고 싶어서 영화를 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 감독님이 그 사고로 그 장애를 입으셨는데 지체 장애인데요. 그 신경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생기셨는데 이 언어 장애는 또 장애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그래서 조금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이 어떻게 기획이 되었는지 영화의 출발에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 영화 제작 워크숍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정재익 감독님이 참여자로 오셨어요. 학생과 학생과 스승의 입장으로 만났는데, 그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좀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저를 많이 괴롭히고 늘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고 매일 메일과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읽었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답변하라. 그래서 제가 제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던 제자이셨는데, 이분이 써온 글 중에 그 한 네다섯 장 정도 되는 수필 같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지금 복지식당의 원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 글을 읽고 이것을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쭤봤는데 꼭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게 이제 지금의 영화가 된 거죠. 복지식당이 어쨌든 감독님께서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불편한 진실들도 고발하게 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감독님. 하지만에 나는 난데 정말 죽고 죽을 각오로 만든다. 주변에 관심도 많았고 욕도 많이 해서 뭐가 참 영화를 만드냐 말도 못할 새끼야. 또 장애도 모르 뭐만 그런 거 많은데 끝까지 같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또 감독이 많이 줘서 해야 한다니까 그 욕구랑 같이 만든다. 또 다시 처음에 이제 그 준비할 때 주변에서 그 좀 많이 조롱도 하고요. 니까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드냐,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동의는 처음 받아요. 많이 발달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관객분들 중에 그 질문이 왜 제주도에서 찍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나하고 서태동이 제주에 거주가 있습니다. 거주하니까 그거 듣고 또 보니까 나가 보니까 장애가 뭐야 영화 잘 제주 만난 곳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장애인 등급제와 플러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또 보면 어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주인공이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애인에게는 어쨌든 이동권이라는 것이 생존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계속 가지만 모든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움직여야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을 생존이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만든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동을 해야 되고 여자친구 만나 가든 일하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문제 자체가 우리 나라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잘 이동을 모르게 나도 마지막 나도 제기도 원래 전동도 못 봐요. 근데 편법으로 아니 근데 이동성 배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권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어쨌든 마지막에 그 활동 구조는 꼭 필요하고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났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어떤 그냥 이동 자체가 편해야 될 것 같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동 자체가 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회 아까 저희가 감독님을 뵙기 위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 여유가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또 얘기해 주세요. 혹시 여기 장애인 관객분이 계시는지? 예, 그 장애인 가족을 두신 분도 아마 알 건데요. 그 이제 영화에 등장한 장콜, 장애인 콜택시, 이제 이동 약자 서비스라고 공식 명칭은 근데 그 차량을 타기 위한 그 배차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를 예를 들자면 뭐 주간 낮 시간에 평일 낮 시간에 차량이 뭐 한 배차 시간이 10분에서 뭐 30분 내외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저녁이라든지 특히 저녁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급격히 늘어나서 심할 경우에는 2시간씩 기다립니다. 근데 장애인분들은 그거를 그냥 몸으로 견뎌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송민혁 배우도 직접 저희가 3시간을 기다려고 길에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같이 기다렸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장애인들 생존은 더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봤을 때 이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악순환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관객분 중에서 실제로 장애 등급을 변경하기는 얼마나 힘든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요 모든 게 어려요. 또 하루 돌아가서 막는 근데 저도 무료도 해도 제대로 안 하면 서로만 만나지. 그래서 또 내가 행정 심판했는데도 떨어서 근데 안 된다는데 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근데 행정 심판하면 다 서로 작성해야지 또 설명해야지 발언해야지. 근데 하지만 나 장골도 겨우게 타서 했지. 나는 이동을 왔으면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배려 하나도 너가 알아서 해라. 나가니까 내가 힘들어서 근데 해도 떠는데 힘이 없더라. 일하려고 농부